나이가 먹을수록 씹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3분의 1이나 반 정도 드시고 달걀 한두 개 정도 고체 상태로 되어 있는 단백질을 쉐이크 형태로 과일이라든지 채소 같은 걸 넣어서 드시기를 권유를 합니다. 아침 식사를 안 할 때랑 또 했을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첫째는 안녕하세요. 저는 이윤희라고 합니다. 파워스포츠과학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 파워스포츠과학연구소에서는 운동과 영양, 식품, 건강 등을 연구하고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또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보통 아침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의 일상 흐름을 보면 저녁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늦게 주무시거나 저녁 식사가 늦거나 해서 다음날 늦게 일어나고 식욕이 떨어지는 몸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식욕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안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하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또 근육을 만들어내는 동화 호르몬의 그 분비 정도가 떨어집니다. 보통 노화가 일어나는 나이가 이론적으로는 자기 띠가 세 번째 들어오는 35, 6세부터 시작을 해서 48세, 50세 근처에서 급속도로 일어납니다. 또한 60세를 넘어가면서 하강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는데 그럴 경우에 식사가 원만하지 않을 때 유동식으로 하는 것은 대체요법으로는 가능하지만 위장 기능이 일반적인 식사에 적합하게 진화해 왔는데 유동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결국엔 나중에 반복되면서 소화 흡수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배변 습관도 바뀌고 또 그것이 반복되면서 자기 하루의 일상의 리듬도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저장 능력, 씹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식품을 드신다 하더라도 씹는 정도가 떨어져서 소화도 오래 걸리고 또 소화 흡수 능력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충분한 양을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한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육량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자기도 모르게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근력 저하를 느끼게 됩니다. 이미 그런 것을 느꼈을 때는 노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부터도 준비를 하고 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근육이 노화되고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백질 원이 되는 육류라든지 달걀, 우유, 콩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게끔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고단백 식사는 일반적으로는 좀 권장을 하지만 고단백의 수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양을 자기가 체중 키로당 1g에서 1.3g으로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소화 흡수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끼 골고루 나눠서 아침, 점심, 저녁 해서 3분의 1씩 함유되게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단백질은 한꺼번에 먹는다 해서 소화가 되거나 흡수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한 끼에 우리가 최대한 흡수가 될 수 있는 건 25 내지 30g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상 되는 것은 대사로서 배출될 따름이지 흡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가능하면 적정량을 3끼에 골고루 나누어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런 양질의 단백질을 첫째는 자연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육류라든지 어류, 그다음에 달걀류, 유제품 이런 자연식품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가공식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단백질 쉐이크라든지 또 요새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액상이라든지 젤상 단백질도 대안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단백질 쉐이크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백질만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액상 상태로 포장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액상이라든지 젤상은 사실 여러 가지 화학적인 첨가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분말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장복했을 경우에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분말이라든지 고체 상태로 되어 있는 단백질을 쉐이크 형태로 과일이라든지 채소 같은 걸 넣어서 드시기를 권유를 합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액상이나 젤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대체식으로는 가능하다 봅니다.
아침 식사가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적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전날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편의점이라든지 큰 마켓에서 간편식으로 이렇게 샐러드든가 과일, 견과류 이렇게 소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당히 짧은 시간 내에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동 중에도 가능하고 또 자차로 이동한다거나 할 때는 차 안에서도 간단하게 드실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꼭 그대로 식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요새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체식으로 해도 하고, 정 안 되면 편의점에도 그런 것들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끔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도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소화기관이 보통 일반적으로 약하다 하는데 소화액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분비된다 하더라도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죽이나 가공된 상태로 제품을 드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시리얼도 괜찮고 과일을 몇 가지를 함께 넣어가지고 이렇게 포장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단백질 쉐이크나 안 되면은 액상으로 된 것이라도 이렇게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근손실 예방을 위해서 가능하면 꼭 식사를 하시되 흰밥이라든지 소화가 잘 된다라면 현미밥이나 잡곡밥도 함께 드시되 많은 양을 드시는 것보다는 평상시보다 3분의 1이나 반 정도 드시고, 또 견과류나 채소, 과일을 조금씩 소량 드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주변에 여건이 된다면 달걀 한두 개 정도 드시고, 닭가슴살도 이렇게 포장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단백질 원으로선 함께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아침 식사를 안 할 때랑 또 했을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첫째는 근육 대사가 원만하게 되느냐 아니냐 하는 차이가 있고, 또한 혈중 안에 지질 정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폭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그런 소화 관련 호르몬의 민감도 잘 분비되느냐, 기능을 잘 하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섭취 칼로리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점심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아침 식사를 꾸준히 하면. 또한 식욕 촉진을 하는 호르몬과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분비돼서 소화기관을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리듬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제대로 했을 경우에는 근육을 유지하거나 근육이 증가할 수도 있고, 반드시 또 어느 정도는 운동이 따라야 됩니다. 운동 없이 근육 증가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혈당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식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혈당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점심 때 식사를 하면 갑자기 혈당이 급속하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또한 대사량을 조절하는 열 생성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들이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식사를 하시는 것이 칼로리 소모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체지방도 증가하지 않게끔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튀긴 음식, 그 다음에 기름이 많은 고기, 베이컨이라든지 삼겹살, 이런 것들 가능하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화도 느리고 위장에 부담도 되고 급격히 혈당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도넛이라든가 초가공식품인 빵들도 가능하면 아침 식사로서는 멀리 했으면 합니다. 가능하면 조금 부족한 듯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식사를 많이 하거나 또 탄수화물이 함량이 많은 식품을 먹었을 때 혈당이 폭등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혈관 건강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 혈당이 높아짐에 따라서 혈액 안에 들어있는 당이 정상적으로 근육 안에 들어가서 소모가 되고 생활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원만하게 되지 않으면 모세혈관 쪽, 특히 팔다리라든지 끝에 모세혈관 건강도 좋아지지를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혈압이라든지 또 동맥경화라든가 좋지 않은 심장혈관계 만성질환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가능하면 맨손 체조라든가 스트레칭, 또 제자리 움직이기 등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체조를 간단하게라도 하면 혈행도 좋아지고 몸을 구성하고 있는 관절의 유연도, 가동 범위도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 움직임을 주는 것이 식사 전에 하면은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밤에 자는 동안에 웬만한 근육이라든지 인대, 건은 휴식 상태이기 때문에 수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서히 이완시켜 줌으로써 우리 몸이 활력이 좋아지게끔 만들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에 관계되는 호르몬들이 분비되기 때문에 움직임으로써 뇌에 자극도 되고 소장대장에 자극을 줌으로써 소화 능력, 흡수 능력도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소화 흡수에 상당히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먹을수록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몸의 변화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촉진시키는 것이 달고 맵고 짠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달고 짜고 매운 것들을 적게 먹는 것,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배달식품이나 외식 같은 경우에는 자극적이어야지 사람들이 식욕을 느끼고 판매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덜 드시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고, 과식보다는 적정량, 평상시 자기가 먹는 양 또는 약간 적은 듯 하게 드시기를 권장을 하고, 저녁 때 6, 7시 이후에는 저녁 식사를 하고 그 이후에 간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덜 먹게끔 자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식습관이라든지 생활은 누구나 다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세끼 식사를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하려는 노력도 드리고 대안으로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세끼 식사를 꾸준히 하시는 것이 평생 건강에 도움이 되고, 심리적인 욕심 덜 부리고 나를 제외한 남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하면은 스트레스도 덜 받고 조금 심신의 건강이 좋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